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가지수의 증가입니다. 가지수가 밑에 바닥에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의 가지수, 분월수라고 하죠. 한자로. 가지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지수가 이렇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가지수는 여기입니다. 이 수준. 여기서 가상선을 그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25개만 필요해. 그런데 이제 쓸데없이 이쪽에 올라가면 약 37개가까지 가거든요. 가지수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공 용어로 헛가지라 그래요. 한자로 무효분월이라고 하죠. 효과가 없는 분월, 무효분월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재배적인 기술로 이 무효분월, 이 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재배 테크닉인데요. 보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간 것을 이렇게 줄여주는 이게 이제 테크닉이에요. 이게 이제 재배의 기술인데요. 저는 이 그래프 보면서 우리의 인생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여기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굉장히 지름길이고 쉽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시간도 낭비 안 하고 체력도 소모 안 하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가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신다거나 방탕한 생활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꼭대기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 길이 아닌가 보네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시 정위치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목표점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자기한테 손해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예, 결국은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이제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수가 이렇게 많이 나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지수를 조사를 하면 보통 제가 이제 조사를 안 하고 주로 이제 보조원들을 많이 시킵니다. 보조원들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논에 들어가서 막 가지수 세고 이거 일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네. 일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주 목적은 진짜 공평한 조사,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슬이 7호를 좋아하는 거야. 이슬이 7호를 좋아하면 왠지 모르게 이슬이 7호는 조사를 더 잘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슬이 7호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 이슬이 10호가 있어. 그러면 이슬이 10호를 내가 조사한다 하면 내 마음이 이슬이 10호는 좀 미운 거야. 미우면 이쪽의 조사는 아주 안 좋게 하는 거죠. 이거는 7호는 좋게 하고 이렇게 하면 조사가 엉터리 되고 연구가 엉터리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또 연구자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보조원들에게 시키면 보조원들은 이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정확하게 조사만 해오는 거예요. 조사만 해오니까 이제 바른 조사가 되고 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조사를 시키고 이 시점에서 조사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일마다 조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보조원들이 이제 조사를 하겠죠. 이때는 10개, 그리고 이때는 15개, 그리고 이때는 뭐 23개, 그리고 이때는 막 30개. 이런데 이때도 조사하고 이때 보니까 막 한 37개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이 시기에 이게 계속 이제 날짜는 가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조사를 해. 그러면 보조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어? 여기에 37개 조사했으니까 그 다음 10일 뒤에 조사하면 야 이거 47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조사를 게을리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조사를 안 해. 논에 들어가서 조사를 게을리하면서 그냥 이게 안 박사님 조사 다 했습니다. 47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
왜냐하면 보조원이 몰랐는 거야. 이게 가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항상 자연계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조원들이 이걸 몰랐지. 예, 37개에서 그 다음에 조사하면 30개가 되는 거예요. 30개가. 이게 자연계의 원리인데요. 그것도 모르고 야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 당연히 뭐 10일 뒤에니까 10개 늘었겠지 하면서 아우 47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한테 걸리죠. 어? 예, 그래서 실제로 자연계의 모든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그모이드 커브라 그래요. S자를 닮았잖아요. 여기 보면 커브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그모이드 커브라고 한다. 전공 용어로 예, 시그모이드 커브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놓고요. 이 자전계의 모든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한 번씩 막 어때 발표회 같은 데 가면 정말 막 거짓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막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거야. 예, 그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예, 그런 그래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연계에서. 그런 거 없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여기에 왔어요. 우리가 여기에 왔거든요. 이 시점에 왔는데 최고 분열기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맹겐보의 벼가 최고 분열기 상태에 왔습니다. 그러면 곧 있으면 이제 출수를 합니다. 출수하는 걸 한번 볼게요. 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맹겐보의 벼가 아니고 이거는 음보로 벼란에서 과거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맹겐보에 벌써 출수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출수한다 그래요. 출수기. 사실 뭐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말이 없죠. 잘. 이삭 패는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자로는 출수기. 그리고 영어로는 헤딩 스테이지에 해서 헤딩이라고 합니다. 헤드가 머리잖아요. 이게 이삭이 머리를 쭉 내민다 이런 뜻으로 헤딩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모든 작물들, 모든 식물들은 이제 꽃피는 시기, 꽃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아름답기도 하고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도 이제 출수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출수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벼의 같은 경우는 출수하고 등숙기간 45일이 지나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45일이 지나면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출수기 근처에 우리가 비료를 줍니다. 비료를 주는데 이삭이 잘 크라고 빨리 크고 막 건강하게 많은 이삭을 맺으라고 주는 비료가 이삭거름이에요. 그 이삭 비료를 주는데요. 이삭거름을 주는데 이게 교과서에 보면 이삭거름을 언제 주느냐 비료는 주는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이삭 비료를 언제 주느냐 하면 출수 전 24일 날 주라 하거든요. 출수 전 24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벼가 출수를 안 했어. 출수를 안 했는데 출수 전 24일 날 이삭거름을 주라는 거야. 어떻게 알죠? 출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만약에 출수를 했다면 출수 전 24일은 이미 지났으니까 또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출수를 안 했는데 출수를 언제 할 줄 알고 출수 전 24일 날 이삭거름을 주라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출수 전 24일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출수 전 24일이 바로 또 유수 형성기입니다. 유수는 이게 어릴 유자고요. 이삭 숫자입니다.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이 말이거든요. 출수 전 24일은 이제 유수 형성기인데 그걸 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PI라 그래요. PI가 뭐의 약자냐면 Panicle Initiation. 그러니까 패니클이 유수라는 뜻이고요. 유수가 형성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게 어린 이삭입니다.
어린 이삭인데 이거는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어린 이삭이. 그러니까 배의 줄기를 하나 뜯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까봅니다. 까보면은 그 안에 요런 게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요게 어린 이삭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유수 형성기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수 형성기가 되고 나서 24일 되면 이렇게 출수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굉장히 좀 묘한 게 있어요. 네, 김태식 중대장 전진님 임신과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임신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리고 실제로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 어린 이삭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이제 점점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벼가 줄기가 이랬으면 여기 이제 어린 이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점점 커지면 벼의 줄기가 이렇게 통통해집니다. 이렇게 통통해지죠. 이렇게 커지면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수인기라고 하거든요. 유수 형성기하고 출수기하고 요 사이에 수인기라고 합니다. 수인기. 이것도 역시 한자어인데 이걸 뭐 우리말로 하면 이삭 숫자고요. 잉태할 잉자. 그러니까 이삭을 잉태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랭겐보이는 현재 지금 여기인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고 분열기인데 최고 분열기 때 이 유수 아까 말씀드린 유수가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요때 생길 수도 있고요. 요때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때 생길 수도 있어요. 유수라는 게. 그러면 이때 생기면은 조금 빨리 생기잖아요. 최고 분열기보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조생종이라 그래요. 조생종. 조생종이라 그러고 요때 최고 분열기 때 생기는 걸 가지고 우리가 중생종이라 그러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여기 최고 분열기보다 늦게 생기는 건 이건 무슨 종이라고 할까요? 만생, 신미애님 만생, 정순채님 만생종, 이당금 TV님 만생종, 만생종. 네, 지금까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만생종, 마생종, 고종은 왜 나왔죠? 고종 아닙니다. 늦을 만자에 만생고에 아닙니다. 후생종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진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야 제가 뭐 상을 하나 드릴까 싶었는데 재래종 아닙니다. 네, 동생종이 아닙니다. 형님 동생인가요? 예, 이푸른 창공님. 네, 정답입니다. 네, 나중에 이푸른 창공님께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형성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어린 이상 PI라 그랬죠. 영어로 하면 PI인데요. 유수가 여기 형성되면 조생종, 빠르게 형성되면 조생종, 중간에 형성되면 중생종, 이 뒤에 늦게 형성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중만생종이라고 하자. 중만생종. 예. 조금 이상하죠? 기본 끝에서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위대한 SB님 에밀레종. 야 진짜 아이디어 좋습니다. 제가 위대한 SB님께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에밀레종 좋습니다. 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돼야 정답인데 사실은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이에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만생종이 아니고 앞에 중자를 붙여가지고 여기 중자 있는데 이미 왜 중만생종이라고 할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아마 처음에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 중만생종이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만생종이라고 부릅니다. 네, 날고 싶은 닭 새벽종, 조개종. 좋습니다. 오늘 많이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중만생종인데 제가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뒤의 기온이
지금은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생육 후기 기온이 상당히 이제 길어졌어요. 근데 과거에만 해도 뒤에 기온이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굉장히 추위가 빨리 와요, 가을에. 그리고 서리도 빨리 오고. 그러면 수량의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만생종이라고 해 가지고 만생종 너무 늦게 되면 나중에 생육 후기에 설이 맞기도 하고 또 가을에 냉해를 입기도 하고 해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앞에 중자를 붙여 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게 '그렇게 만생종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중만생종으로 이름을 붙였지 않나, 이렇게 인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심었던 세네갈에 심었던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조생종입니다. 조생종. 예. 왜 대부분 조생종이냐면 세네갈은 쉽게 말해서 논에서 생육 기간이 길면은 손해를 많이 봐. 왜냐하면 물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물을 푸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네갈은 가급적이면 조생종으로 많이 발달해. 빨리 심고 빨리 수확하자는 거죠. 그래야 물값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새도 덜 먹고, 그리고 쥐도 덜 먹고. 예. 그래서 어떤 관리상의 문제로 세네갈은 이제 조생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